21번은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불안의 세 가지 유형이죠. 이게 필기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니까 프로이드 이론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불안의 세 가지 유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어 기제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불안의 유형은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으니까 불안의 개념 세 가지 유형을 쓰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일단 우리가 개념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일단 뭐 빙하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겁니다. 원래 이게 뭐 조금 깊이 들어가면 333 해서 있는데 일단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의식 의식인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원초화라고 하는 원초화.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아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위에 있는 게 도덕적 슈퍼에고라고 합니다. 슈퍼에고인데 자 원초를 우리가 이드, 본능, 리비도 이런 뭐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본능이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아는 우리가 에고라고 하죠. 에고, 자아. 슈퍼에고를 우리가 초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째 이 자아가 현실을 보고서 뭔가 느끼는 불안을 우리가 현실적 불안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불안의 종류는 불안하니까 내가 신도생활을 한다 해서 현신도인데 그 현실적 불안이고 신은 신경정적 불안이고 도는 도덕적 불안인데 지금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설명할 때는 현실적 불안은 요 에고가 현실을 보고서 느끼는 그 불안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내 지금 사는 여러 가지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 불안인데 하나의 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에고 하면은 에고가 자아가 현실을 봐서 느끼는 불안이다. 요 관계입니다. 관계를. 요게 초점이고 그 다음에 신경적 불안 또는 신경성 불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 원초와 즉 본능이 뭐냐면 에고와 충돌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원초아와 원초아와 에고와 그 다음에 슈퍼 에고 중에서 대장은 뭐냐면 대장은 이 에고예요. 자아가 이걸 전부 다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원초에는 뭔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그걸 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는 일이 있어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훔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럴 때 이거는 원초하는 훔치라는데 이 에고가 너 그러면 처벌받아. 이렇게 자꾸 억압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초와 에고 간의 충돌입니다. 처벌을 두려워해서 하고 싶은데 처벌 때문에 누르는 거예요. 너무 억압을 시키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이 불안이 나온다. 이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신경정적 불안 또 신경성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에고는 에고와 현실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다음 신경정적 불안은 에고와 본능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덕적 불안은 뭐냐면은 이 충돌 단계를 알면 돼요. 이 원초와 본능과 이번에 슈퍼에고입니다. 자, 이것은 여기에서 이 본능은 말이죠. 어떤 범죄와는 관계가 없어. 쉽게 말하면 불우이웃을 돕는다. 예를 들어서 적십자 해비를 낸다 등등. 이건 안 낸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는 생깁니까? 슈퍼에고는 도덕적 초자인데 즉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느끼는 그 충동이 바로 뭐냐면 이 원초와는 남 도와주면 안 돼. 아까워 하거든요. 원초는. 그런데 슈퍼에고는 처벌을 안 받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시댁에 만약에 안 간다고 해서 처벌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안 가면은 뭔가 미안하거나 도덕적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불안의 형태다 이렇게 봐서 본능과 초자 간의 갈등이 한가. 이거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그냥 죄의식, 양심적 가책 이런 걸로 이렇게 초점을 기억하시고 몇 번 읽어봐서 왜냐하면 이 요약을 아주 꼭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정신분석 상담의 방어 기제의 종류입니다. 방어 기제의 종류가 참 많아요. 많은데 여기에서는 출제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데 내담자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의 종류를 3가지로 출제될 때도 있고 5가지만 서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5가지로 일단 준비를 해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 힌트는 뭐냐 방어입니다. 뭔가 전투가 벌어지는 이 방어예요. 전투가 일어나는 큰 성부가 걸려있는 대성부예요. 전투 대성부로 이렇게 해주시고 전이 또는 전치라고 합니다. 전은 투는 투사고 그 다음에 대는 대치고 성은 성하고 그 다음에 부는 부인이 되겠습니다. 부인 이렇게 되는데 부인에 대한 설명을 여기 빠뜨려놔요. 뭐 빠뜨려놔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요 묻는 내용이 5가지만 쓰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항상 이런 걸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설명하시오 이렇게 된 부분은 제가 다 이렇게 빨간 표시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의가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여기 있는 설명으로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굳이 외우지는 마시고 그러나 이해는 여러분들 혼자서 보시고 하셔야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방어다. 방어 기제. 기제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도구인데 자 여기에서 뭐 기제 그 어떤 의미 이런 거는 굳이 알면 좋겠지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보면은 방어하니까 전투가 일어난 대성부다. 전투 대성부다. 이렇게 해서 3가지 할 경우에는 전투 대 뭐 이렇게 해서 3가지 쓰면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에서 직업 문제 심리적 원인 심리적 원인 3가지 또는 5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기 때 많이 했죠. 보디는 어디에 간다? 정선에 여행을 자주 오는데 보디는 보디빌더처럼 보딘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선문에 의자를 달고 이렇게 운동을 막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필기에는 여기에 뭐가 상담 기법이 땀이 나니까 이 호수의 명비소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탐색하다가 어쩌해서 탐중변이 나오죠. 탐중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필기에서는 요 의자 정선문은 이 변별 유형 또 심리적 원인 문제 유형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필기에 요거 나오고 필기에 또 상담 기법 명비서도 출제가 됩니다만은 지금까지 상담 기법은 실기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는 나옵니까? 상담 단계 탐중변이죠.
요거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요 부분이니까 의자 정서문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 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냐면은 필기 과정에서 이거 충분히 했던 내용이고 또 지금 여기 분들 아직 필기 과정을 다 아직 참여 안 하고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거는 그 부분에 가서 할 거니까 일단 뭐 참고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의존성, 의자, 자아 갈등 또는 내적 갈등, 정보의 부족, 그다음에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문제없음, 의자 정서문인데 뭐 의존성은 딴 게 아닙니다. 생애 발달 과제에 대한 자기 주도적 수행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의존성이 되겠죠. 자아 갈등은 자아 개념들 사이의 내적 갈등입니다. 비롯되는 혼란. 정보의 부족하면 경제적, 교육적 기회, 결여 등으로 인한 정보의 부족. 여기 물론 정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직업 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건 자아 갈등은 자아 개념들 사이의 내적 갈등이고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자신의 선택과 타인의 기대, 요게 타인의 기대 간의 충돌에 따른 불안입니다. 요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요것이 핵심된 그 내용이 되고요. 오히려 설명은 필기 과정에 더 충분히 제가 했거든요. 그러나 뭐 이거는 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없음 확신의 부족.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의 부족. 문제 없음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의 부족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보딘의 직업 상담 3단계 과정입니다. 과정. 여기 쓰고 3단계 과정 설명하시오 되어 있죠. 이거는 이 키워드는 이 보딘의 이미지 스토리 한꺼번에 3개를 다 했던 그걸 연상을 하면 됩니다. 탐중변이 되는데 그러면 탐은 탐색과 계획 설정, 중대한 결심 또는 핵심 결정이라고 되고요. 변화를 위한 노력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탐색과 계약 설정은 상태에 대한 탐색, 내담자의 그 상태를 탐색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 상담 전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첫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뭔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죠. 직업 적응을 잘 못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담자는 중대한 결정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성격 변화 등으로 확대할 것이 고민한다. 보통 직업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성격과 직업하고 일치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적응하려고 하면 성격을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는 이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심만 하는 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작심삼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위한 노력을 쭉 이렇게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간다. 뭐 이런 쪽으로 핵심된 내용만 이렇게 들어가서 문장이 타당성 있게 되도록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쓰는 연습을 해서 꼭 이대로 아니더라도 이것과 비교해서 내가 썼던 것이 제목 보고 썼던 것이 자, 3가지가 확실한가? 두 번째는 설명했는데 이런 핵심된 내용은 이렇게 굵은 청색으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래서 자기 검토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25분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 과정의 목표입니다. 아들러 하면은 반드시 우월감, 열등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러 개인 상담 과정의 목표는 우월 역동 사건을 기록한다 이렇게 해서 우월 역동사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아들러면 우월감, 열등감. 그래서 우월감을 추가적으로 돕는다. 그냥 3가지 또는 4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왕 한 김에 5가지를 이렇게 해놨지만은 3가지를 쓰거나 또는 4가지를 쓰면 되거든요. 우월감은 추구하기로 하고 열등감은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하도록 돕는다. 그 다음에 이 아들러는 말이죠.
행동주의에서는 행동을 바꾸도록 이렇게 도와주지만은 아들러는 동기를 바꾸도록 돕는 게 이게 또 아들러가 행동주의와의 하나의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기를 바꾸면 행동도 바뀌어진다는 뭐 이런 그 관점이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돕는다. 그래서 일단 스토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5개 있지만은 여러분들 편한 대로 여기에서 3가지 쓰라 할 때는 3가지 쓰고 4가지 쓰라 할 때는 이렇게 4가지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아들러 개인주의 열등감 컴플렉스의 원인 3가지입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 신출된 그 문제가 되는데 왜 열등감이 이렇게 될까? 이것도 컴플렉스, 이 양기가 부족해서, 양기과에서 치료를 받는데, 양기과로 이렇게,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 그래서 양은 뭐냐? 3가지 서시오에 있으니까, 이 설명은 그냥 이해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양은 양육 태만입니다. 이러면은 열등감 컴플렉스 원인이 된다. 기관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나 신체적 불완전에서 비롯된 열등감,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 어떤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가 될까요? 열등감 컴플렉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잉 보호가 되겠습니다. 부모의 과잉 보호에 따른 자신감, 너무 어떻게 해요? 과잉 보호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의존성이 깊어지겠죠? 그러나 그런 의존성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는 적응을 잘 못하고 열등을 느끼겠죠. 주도적이지 못하니까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가지 쓰시오 했으니까 쓸 때는 양육 태만, 기관 열등감, 이건 신체 열등감이다. 과잉보다 이렇게 해서 양기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내담자 중심 또는 인간 중심 상담에서 상담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요거는 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죠. 그래서 쭉 뭐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담자 중심 접근법을 사용할 때 직업 상담사가 갖춰야 할 3가지 기본 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필기 때도 많이 그 강조한 내용이죠. 내담자 중심, 내담자가 왕입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하나도 남김없이 상담자는 비워야 된다 해서 일무공 또는 진무공이라고도 이렇게도 합니다. 비워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내담자 중심의 올바른 그 상담자가 되죠. 사실상 이게 말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상담 현장에서 이거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라도 이게 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상 보면은 여러분들 상담 현장에서 한번 상담을 하고 나서 자기 평가를 해보면, 자기 분석을 해보면은 이것도 제대로 안 됐고 안 되고 이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법 같지만은 현장에서는 하면 할수록 효과도 좋지만은 반대로 이게 내가 상담의 어떤 그 능력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일치성과 진실성입니다. 설명하시오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감정과 태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한다 이겁니다.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입니다. 무조건적인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공감적 이해입니다.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마치 자신의 내면 세계인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충분히 내담자 입장에서 충분히 감정이입이 돼서 그 세계에 빠져야 돼요. 그 세계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적 이해입니다. 요렇게 이제 익히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청석이 나왔죠.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의 철학적 과정 5가지입니다.
로저스 인간 중심, 내담자 중심 상담의 철학적 과정 5가지를 서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문제는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시험 현장에서 이걸 다 기억이 혹시 안 난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그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왜냐면은 인간 중심은 내담자가 최고 왕이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담자가 최고야. 거기에 관련된 걸 하면 됩니다만은 그랬으면은 또 쓰고 나서도 불안할 수 있겠죠. 이게 점수를 몇 점이나 받을까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라도 이건 독신 주권성입니다. 개인은 가치를 지닌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이다. 개인은 선하고 이성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다. 개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둬야 된다. 개인은 의사결정과 장래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개인은 적극적인 성장력을 지닌 존재이다. 실제 이외에도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최종안이 5가지 서시험이 배점이 5점이거든요. 5점 이렇게 충분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철학적 가정 5가지 중심이니까 왕이니까 독신 주권성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와 상담 절차 3단계. 이건 행동주의 이론이 이제 나왔죠. 실제 빈도 엄청 많죠. 둔감하다. 입을 둔. 이건 필기 과정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담한 절차를 여기 빨갛게 표시를 안 해. 설명하시오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요 의미를 쓰라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여기 제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얘는 또 예문을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실패를 거두어왔고 이런 내용까지 나와가지고 묻는 것은 결국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길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체계적 둔감의 상담 절차 이것이 핵심이 되겠죠. 체계적 둔감화는 우리가 불안 감소 기법이죠. 내적 변화에서 행동주의에 특정 상황이나 상상에 의해 조건 형성된 불안이나 공포에 대한 불안 공포 자극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노출시킴으로써 내담자의 불안 공포 반응을 경감 또는 제지시키는 행동 수정 기법이다. 외적이 아니고 내적 행동 수정 기법이죠. 이런 거 의미 생각을 하시고 입을 둔 하면 되겠죠. 근육 이완 훈련, 불안 위계 목록 작성, 그다음에 불안 위계 목록에 따른 둔감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근육 이완 훈련은 때 몸의 긴장을 풀도록 돕는다 하면 되고요. 위계 목록은 단계니까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으로 위계 목록을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목록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은 것부터 했어요.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상하도록 유도해서 분한 반응을 점진적으로 경감 또는 제거시킨다. 이렇게 실기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행동주의 상담의 불안 감소 기법과 학습 촉진 기법의 각 3가지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돼요. 한꺼번에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키워드를 보면은 불안 감소 기법 내적은 원래 우리가 그 할 때는 홍채, 노반, 금주 이렇게 필기할 때는 그렇게 됐죠. 6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3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뭐 그 중에 체계적 둔감화, 금지 조건 형성, 반대 조건 형성. 그냥 서시오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여러분들이 실제 안 해도 됩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 딴 거로 보면 여기 홍합은 홍수법, 그 다음에 노출법 이걸 써도 되고요. 반대 조건 형성, 금지 조건 형성, 금주, 주장 훈련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학습 촉진 기법은 뭐 그렇게 했죠. 아침에 볼일을 잡아야 된다. 강대변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강화. 그다음 대리 학습인데 앞에 요거 써주면 좋습니다.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 학습, 변별 학습. 그래서 강대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요겁니다. 행동주의 31번은 행동주의 적응행동 정리 기법이라고 해서 이 적응행동 정리 기법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학습 촉진 기법이지만은 이것을 적응행동 정리 기법 하면은 이게 바로 학습 촉진 기법과 같이 쓰이는 표현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실제 위에 강대변 다 나왔지만은 이렇게 한 것이 이 제목을 보고 나는 학습 촉진 기법만 아는데 적응 행동 정지 기법 이건 뭔고? 시험장에서 우리가 당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 촉진 기법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익숙하지 않으면은 알고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 이 점을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적응행동 정기 기법 세 가지를 쓰고 각각이 돼. 요거는 뭡니까? 위에는 그냥 쓰시오. 불안감소 기법하고 이렇게 쓰시오 되어 있지만은 여기는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잘 이제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불안감소 기법과 학습 촉진 기법 이렇게 해서 강대변이 여기 밑에 나왔죠. 근데 이것을 또 질문을 여기에는 학습 촉진 기법이라 하지 않고 적응행동 정진 기법 세 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강화는 내3자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나 부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한다. 긍정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적이 되고 부정적 반응은 부적 이렇게 처벌이 되겠죠. 이거는 정적 강화가 되고 이거는 처벌도 강화의 하나에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긍정적 반응이나 부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쉽게 이해를 위해서 말하면 잘하는 행동은 긍정적 반응을 보여서 더 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잘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부정적 행동을 어떻게 해요? 감소시킨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길게 쓰면은 너무 문장이 길어질까 싶어서 간략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킨다. 더 바람직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 및 모방, 해서 학습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변별은 구별한다죠. 그러면 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의 능력과 태도 등을 변별하여 비교해 보도록 한다. 이게 이제 변별학습은 검사 도구를 사용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분한다. 내담자를 구분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32번에 행동주의 상담의 노출치료법 세 가지입니다. 행동주의 상담의 노출치료법 세 가지에서 각각에 설명하시오. 뭐 이거는 실제 빈도는 낮습니다만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심실홍입니다. 노출하면은 사람이 좀 부끄러워진다 해서 심실홍 이렇게 해서 심실홍으로 마음까지 심장까지 심실까지 부끄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다음에 홍수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심실홍은 설명까지 해야 되니까, 첫째 우리가 노출할 때는 불안위기의 목록에도 그 불안감소 기법에 단계별로 심상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심상적 노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공포 유발 자극을 유도한 심상으로. 여기에 되면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 노출로 이제 들어가겠죠. 마음으로 먼저 노출을 하고 괜찮으면은 실제 노출합니다. 실제 공포 유발 자극에 노출, 공포한 그 장소에 실제로 가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홍수법입니다. 단번에 이제 면역이 생겼을 경우에는 단번에 강한 자극에 노출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홍수법이 되겠죠. 예. 홍수법도 역시 뭡니까? 불안 감소 기법, 홍채할 때 이렇게 나오죠. 홍수법도 불안 감소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행동주의가 되죠.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행동주의 상담의 외적 행동 변화 촉진 방법 중 주장훈련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장훈련은 말이죠. 사실상은 필기할 때는 혼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주장훈련은 불안 감소 기법도 해당이 되고 외적 행동 변화 촉진법에도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일단 해주시고요. 출제는 많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2017년도에 한번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주장훈련의 정의를 쓰고 그 절차를 기술하시오. 만만치가 않죠. 6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정의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솔직하게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다. 그런데 뭐 주장을 하니까 이거도 키워도 주장을 막 큰 소리로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냥 팔을 그냥 주먹을 불끈 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 많은 그 주장을 하다 보면 목이 쉰다. 목이 아프겠죠. 그래서 설목, 혀와 목을 과하게 쓰니 너무 힘들다. 대역을 좀 써달라. 이래서 설목과 대역료 뭐 이렇게밖에 지금 한번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목과 대역. 그러면 절차는 설명을 하고 자기 목표를 정하고 과제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주고받는 연습을 하고 역할 연기를 하고 요청 및 거절을 하는 연습을 한다.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것이 주장훈련의 단계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혀와 쓰는 혀죠. 목을 과하게 했으니 대역이 필요하다. 뭐 이런 약간 좀 엉성한 이런 키워드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의를 쓰고 절차를 기술하셔야 되죠. 여러분 정의를 쓰고 절차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 점수가 8점짜리 뭐 빈도는 2017년도에 처음 나오는 문제입니다만 배점은 꽤 높은 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자. 네, 일단 여기까지 좀 또 끊고 또 인지 행동적으로 넘어가.